속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한 중국은 3억 명에 육박하는 농민공에 궁박한 처지로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자본소득 비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상위 1% 또한 헝다그룹 사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전략연합TV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올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최고의 핵심 관계자들과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중국의 현 실태에 대해 긴급 대비 상황으로 찾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현재 중국은 미부선로, 즉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 나라가 됐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노동인구가 지난 10년간 4천만 명이 감소했다. 라고 밝히며 현재 중국이 얼마나 큰 경제 위기에 봉착했는지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결국 붕괴된다며 초읽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중국을 대체할 싼 값에 공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재라 불리며 신화적인 업적을 세운 조지 소로스는 현재 중국의 미래를 상당히 심각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려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행동으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중국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라 밝혔습니다. 작년 헝다그룹 사태를 살펴보면 조지 소로스의 주장은 일리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에 끝없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다급하게 파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국의 위기의 극일부에 속합니다. 중국 대규모 그룹들은 무리한 인수합병 등 분식 회계를 통해 어마어마한 빚을 감추고 있으며 상당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공산은행은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중국은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중국 전체 규모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은행 연 10%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등 흔들리는 경제를 붙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엔 은행에서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쿠데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공안은 전염병을 핑계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거쳐 중소기업 그리고 농민공까지 중국의 내수경제 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게 있어 부동산은 국가적 사업이자 지방경기 부양산업으로 지방정부 수익 등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 노인화 문제 등 계속해서 악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돈을 풀어도 증시가 나아지지 않고 금리를 올려보아도 위안화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 뿌리까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민심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시진핑이 탄핵될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다급하게 리커창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곧 시진핑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이미 시진핑의 비판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경제를 망친 주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이 악화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뇌동맥류를 앓았던 시진핑은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이며 시진핑 반대 세력과 원로들이 이 시기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진핑 탄핵을 위한 준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돌아가는 중국 정세에 내부 공산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 실패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그중에서도 강한 기술력과 경제 회복력이 가장 빠른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공상승하는 중국 위안화에 대비되는 한국은 벌써부터 반사이익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하며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 CGT 중 45.5%인 979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 증가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 중 58%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이 조선업계에 자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는 물론 수출 다방면적인 면에서도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적 수출 국가였다면 2022년에는 압도적으로 북미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수출 비중이 중국을 크게 앞지를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두 번째 냉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반도체 전쟁 또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한국, 대만 등과의 반도체 동맹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반도체 신장론을 역설하면서 2025년 자금률 70%를 꿈꾸지만 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도록 압도적 지원을 할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세계 질서를 일본 보수 정계가 반세기 넘게 주도해왔지만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어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 주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